엑스크립톤 김종국입니다. 저는 주로 디지털 자산 금융과 전통 금융의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크립토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최근 8, 9년 가까이 이 통화 정책, 화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접근으로 예, 준비를 해왔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오늘 이야기 나온 CBDC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 새로운 글로벌 통화 질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15분 동안 짧은 시간에 이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전체적인 이 국제 질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이 달러 기축 체제 이외에 대안이 되는 통화 모델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디지털 방코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핵심 내용과 이 설계 철학, 운영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디지털 방코르라는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제 배경입니다. 올해 이제 4월에 전 세계가 이제 경악할 만한 이 사건이 있었죠. 이제 미국은 해방의 날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 전 세계적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각국과 협상이 이루어져 있고, 이 문제는 비단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이제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의 원인을 잘 살펴를 보면, 이게 관세 문제 이면에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국의 통화를 가지고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문제가 누적되어 왔고, 그 문제가 지금 이제 폭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달러 패권 이후에 새로운 국제 정산 질서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 대해서 20세기 이제 초중반에 영국의 케인즈라고 하는 이제 위대한 경제학자의 아이디어와 이제 사토시의 이제 비트코인 설계 철학을 결합해서 초국가 단위의 무역 정산을 위한 이제 그런 계산 단위로서의 통합 모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이 관세 문제로 이제 돌아가면, 이제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이제 올해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됐는데,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 전 세계 달러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통화 팽창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부족한 거죠. 지금 US 달러의 M2 통화량과 지금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최근 10년 동안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는 없다. 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달러를 일종의 지금까지 미국의 이제 외교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지정학적인 이제 무기로 활용해 왔죠.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미국이 스위프트 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금융 표준이 되는 것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역 결제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각국에서도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죠.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외환 보유고 중에 달러 비중이 57.8%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20년 이래 가장 최저치죠.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높지만, 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달러 자산은 더 이상 이제 디폴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재 회피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각국은 금 원자재 이런 복수 통화를 이제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지 지금은 단일 패권 통화가 아닌 다원적인 그런 프로토콜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 달러가 기존에 있는 방식 유동성을 잘 공급하고 있냐?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비GDP 금융 쪽에 더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투기 자산이 되어가고 자산 버블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안정적일수록 더 이제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이제 민스키 역설이 있죠.
그래서 이 지금에 있는 유동성이 실제 이제 왜곡이 되고 실제로 실물 경제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단일 발행자가 공급하는 구조를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균형 있는 유동성 공급을 만들어낼 거냐가 지금은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화폐란 무엇이냐, 통화란 무엇이냐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20세기 초 미첼 이네스는 화폐를 사회적으로 채권 채무의 관계, 사회적 장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신용과 채무를 기록하는 수단이고 정산하는 수단을 화폐로 본 거죠. 그리고 지금 보스턴의 페리 메어링 교수가 얘기하는 하이어라키 오브 머니 개념을 이제 결합을 하면 실제 화폐를 어떤 사회적 관계 기록과 정산 시스템으로 보는 이제 이네스의 관점과 그다음에 화폐의 위계 질서, 이 의미는 이 국가 내에서 화폐가 있고 초국가 화폐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생각한 게 이제 바로 디지털 방코르 모델입니다. 디지털 방코르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제 그동안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4년도에부터가 우리가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케인즈가 당시 제안했던 방코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국가 간의 정산을 위한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화 장치가 필요했다고 보는 거고 이건 일국의 통화에 의존해서 안 된다고 본 거죠. 그게 방코르 개념이었죠. 방코르의 어원은 은행의 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 청산 동맹의 이제 필요성을 얘기했고 국제 청산 동맹에서 국가 간의 실용의 흐름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불균형을 정산해 주는데 흑자가 나는 국가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있는 거고 적자가 나는 국가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있는 거죠. 근데 당시 미국은 흑자가 나는 국가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미국의 재무부 차관보였죠. 이 주장이 이제 관철이 돼서 지금에 있는 브레튼 우즈, 그러니까 금환 본위제, 이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이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DR, IMF의 SDR도 이제 그 케인즈의 방코르 사상의 유산에 가깝지만 어쨌든 이 SDR도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로 이제 제한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 SDR도 결국은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거죠. 자, 2008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했죠. 비트코인은 기존의 케인즈가 말했던 방코르나 이 SDR은 국가 간의 어떤 신뢰 질서인데 비트코인은 국가 주권 외부에서 작동하는 코드 기반의 이제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사상 자체도 초국가적인 이 개념이 있는 거고 자율적인 정산 시스템 인프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이런 이 지금 말씀드렸던 현존 통화 질서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돌파구 역할을 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 자산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실험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달러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됩니다. 왜냐?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US 달러보다는 더 이 서큘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75배를 가정하면은 실제로 유동성 창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유동성 효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는 대로 7조 달러 이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실험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하지만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 기축 체제 모순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졸탄 포자르라고 하는 전 크레딧 스위스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인사이드 머니와 아웃사이드 머니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2022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를 기반으로 한 통화, 소위 말하는 피아트 머니죠. 이 시스템들이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머니를 제안했는데 이게 금이나 그다음에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즈 3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디지털 방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방풀의 기본적인 설계 원리는 발행과 정산의 인프라를 이제 분리하자는 거죠. 지금은 달러 체제 구조적 한계는 이 발행과 정산을 모두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지고 있지만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판단에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통화 모델들은 앞서 이제 비트코인의 설계 체력과 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동성 순환을 위해서 연력학적인 이 관점 그리고 정보 이론 관점, 게임 이론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 자산이 중요하겠죠. 새로운 초국가 기축 통화 모델에 있어서 준비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는 앞서 이제 졸탄 포자르가 얘기했던 인사이드 머니의 축과 아웃사이드 머니의 축을 다 포함을 하는데 인사이드 머니의 축은 앞서 말씀드렸던 SDR의 통화 바스켓 5개의 통화죠. 5개 통화가 자리를 차지하고 아웃사이드 머니로서는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인사이드 머니는 어쨌든 유동성이 현재는 풍부하고 결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머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인 거고 이 두 가지 형태의 준비 자산들이 자동으로 리밸런싱 되는 구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워킹하는 거는 그 각국의 통화 정산하는 거는 디지털 방코르 유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거래할 때는 이 디지털 방코르에 이제 패킹되어 있는 담보로 하는 랩핑된 디지털 방코르, 그러니까 랩트 방코르 토큰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무역 결제를 방코르 기반의 결제 토큰으로 하고 실제 정산은 디지털 방코르 유닛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5개 레이어가 있는데 실제 국가 단위의 어떤 이제 발행과 소각을 하는 이 차원들부터 시작해서 거버넌스 레이어까지 구성이 되고 이 디지털 방코르는 실제로 이제 통화 코드 기반의 질서가 되겠죠. 이게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는 게 아니라 코드 기반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발행, 정산, 소각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들을 운영하기 위한 이제 국제 청산 기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청산 기구는 이 크립토 생태계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다오 형식을 상당 부분 이제 차용을 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컨트랙을 통해서 정책들이 자동 실행되는 구조이고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이제 쿼드레틱 보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들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방코르가 과연 실행 가능한 거냐? 왜 지금 해야 되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달러 기축 체제의 불안전성은 이 전쟁 이후에도 뭐 최근에 신용 등급, 이 미국의 신용 등급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국채 가격 이제 급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제 과제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 세계 시민주의적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제도적 정합성, 이제 각국의 이 레귤레이션 이슈와 호환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 정렬, 실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이 앞으로의 세계 질서의 두 축이 될 텐데 어떻게 이 새로운 질서에 합의할 수 있고 이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코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이 기술과 제도와 이제 정치가 교차하는 그 기반 위에 비로소 가능하다인 거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이유가 있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달러 기축 체제가 지속적인 무역 수지 악화와 산업 공동화 이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이제 새로운 통화 질서 재편에 다 각국이 탈달러로 돌아서는 것 자체는 미국에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의 부담을 이제 완화하면서 분산시키면서도 장기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모델이 필요하다면 이런 새로운 통화 질서에 먼저 제안을 하고 주도하는 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동성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에 준하는 이제 군사력과 어떤 정치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지금은 설계자로 변신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위안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새로운 통화 모델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어쨌든 전 세계의 합의를 이루기 전 단계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에이펙이라는 거죠. 에이펙 내에는 올해 11월 달에 경주에서 열리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미국, 중국, 일본이 다 포함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SDR 통화 5개국 중에 이제 3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연합체인 거죠. 여기서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각국으로 확산해 보는 모델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적응자, 따라가는 경제에 가까웠죠. 근데 이거는 새로운 통화 질서를 설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전략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적으로 미국 편에 가깝지만 미국과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런 상당한 우리가 K컬처 포함해서 이런 테스트베드 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계 질서에 편입돼서 따라가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과 중립성과 그런 중재자로서 역할을 가지고 이제 새로 설계하는 나라로서 도약해보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디지털 방코르는 단지 새로운 화폐 혁신 모델이 아니라 이 전 지구적인 초국가적인 어떤 행성 화폐로서의 역할들을 새로 이제 기획해보고 상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QR 보시면 제가 쓴 전문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